자,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만들었던 것을 좀 저희가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얘가 만들어 준 거고,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사실 그런 것들을 알아보려면은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걸 싹 다 지우고 다시 만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우고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죠. 여기 보면은 이 디렉토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일단은 당장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디렉토리는 요 lib에 있는 요 main.dat입니다. 나머지는 지금은 당장 아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main.dat 얘만 집중하십시오. 얘를 통해서 이 안드로이드에 필요한 모든 리소스들이 다 돌아가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메인 다트에다가 한번 우리가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혹시 파이썬이나 뭐 기타 언어들을 다뤄본 적이 없다라면 꼭 파이썬 같은 좀 쉬운 언어들을 한 번쯤은 익히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가지고 랭귀지를 가지고 실제로 앱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거지 뭐 문법이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숙지를 해 두셔야 이 내용을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파이썬 랭귀지를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유튜브에 그 링크를 하나 같이 올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임포트라고 해서 얘도 이제 임포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렇게 패키지만 치면 이게 자동 완성이 될 수 있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여기 중에서 이제 매터리얼 디자인을 사용해서 앱을 만들 거기 때문에 패키지 플루터 매터리얼 점 다트라고 해주고, 얘는 이 다트라는 언어 자체가 뒤에 세미콜론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이제 void main은 우리가 이제 항상 써줄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이제 항상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건드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원래 여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my app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내 앱을 실행시켜라.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메인 함수인 거죠. 메인 함수. 뭐 C에서의 메인 함수, 파이썬에서 메인도 있긴 있는데 아마 써보신 분들, 저랑 이제 같이 하셨던 분들 중에서 좀 어색하실 건데, 이게 이제 그 제일 주가 되는 함수예요. 이게 제일 기초가 되는 함수고, 이 함수를 통해서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모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 앱을 여기다 저장을 할 건데요. 이 마이 앱을 저장할 때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스테이트레스 방식이랑 스테이트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은 스테이트레스 방식으로 만들면 돼요. st라고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완성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오고요. stlet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stateless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 my 앱을 이렇게 호출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이제 틀을 깨지 않아도 돼요. 아까 이제 만들었던 걸 우리가 싹 다 지우긴 했는데 사실 여기서 깰 필요는 없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매터리얼 방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매터리얼 앱이라고 해서 이렇게 불러 주시면 되고요. 자, 이 매터리얼 앱에 이제 들어갈 내용을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은 아까와 같은 내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메인이라는 애를 통해서 얘를 이제 호출하게 되고, 얘는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호출이 되게 되면은 이걸 빌드해서 앱을 빌드해서 넘겨줄 거예요. 빌드하는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매터리얼 앱이라는 애로 감싸서 넘겨주는 형태인데, 얘는 그 법칙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목, 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제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바꿔봤죠. 홈에 있는 걸 바꿔봤구나. 그래서 어쨌든 이 타이틀, 제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은 이 매터리얼 앱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추천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정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정의하지는 않고요.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테마를 정의할 건데, 테마 데이터라는 애가 있고요. 얘는 테마 데이터는 간단하게 primary swatch라는 애가 있네요.
얘는 어떻게 하나요?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누르시면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매뉴얼 보고 사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매터리얼이라는 앱에서 테마를 정했는데 이 테마라는 애는 테마 데이터라는 애로 만들고 있다. 저도 이게 다 외우고 있진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컬러를 뭐 블루라는 형태로 colors.blue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끝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홈이라는 부분에다가 my 홈페이지라고 해서 여기다가는 타이틀 땡땡 플루터라고 플루터 데모 홈페이지라고 정의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날 겁니다. 영어랑 이제 다르게 에러가 나는 이유는 정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를 해줄 건데, Alt 엔터를 누르시면 클래스를 선언하게끔 보조하는데 여기 나옵니다. Alt 엔터 눌러서 클래스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밑에 클래스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마이 홈페이지를 이제 클래스로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형태로 stateful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st라고 해서 stateful한 걸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아까는 stateless 만드니까 stateless에서 extend가 이제 상속받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장해서 여기에 이제 myApp이라는 애를 정의한 거고, 여기는 stateful widget이라는 애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받을 애를 하나 만들어 주는 건데, 여기는 이렇게 my 홈페이지라고 적어 주시면은 이 마이 홈페이지가 그대로 어디로 가요? 여기에도 같이 적히죠. 동일한 내용으로. 그래서 얘는 이거를 호출하는 간접적인 이제 역할을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주요 내용은 다 여기다 이제 정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지금 한 거고, 자,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마이 홈페이지 아까 이제 호출을 했었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키가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넘겼잖아요. 타이틀은 이걸로 넘겨라 해서 넘겼으니까 이걸 이제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여기서 이제 선을 합니다. 그래서 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고 this.title 그래서 타이틀이라는 애를 이제 받게 되고요. 슈퍼 그리고 키 땡땡 키라고 이렇게 받아주시면 돼요. 네. 이게 가로가 여기 들어가고 땡땡 들어가고 여기는 끝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타이틀로부터 뭔가 받은 데이터가 있다라면 이거를 가져와서 이거를 타이틀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제 필드가 including class다. 타이틀이라는 애가 없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기다가, no suggestion, final, string, title.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 final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앞에서 타이틀을 넘겨주니까 이 타이틀을 받고, 더 이상 변경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선언으로 보시면 되고요. 변경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 내에서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많은 양을 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건드려야 되는 부분 딱 요 부분, 그죠? 여기서 이제 홈을 하나 정해주고, 그리고 전체적인 테마를 정해준 다음에 제목도 하나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는 그 이제 메인 화면에 나오는 그 페이지일 텐데 이 페이지를 이렇게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고 한번 부팅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늘만 처음 쳐보는 거고 다음부터는 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생성을 하면 바로 나오니까. 근데 이제 내용은 알아야 되니까, 그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쳐본 거예요. 항상 치려고 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실행을 해서 전 시간에 이제 한번 가상머신 띄워봤죠. 그래서 가상머신 전 시간에 했던 게 이제 그대로 있는 거라서 다시 한번 재생 버튼 눌러서 컴파일 하고 빌드하고 한번 올려볼게요. 자, 실행을 했고요. 실행을 하면은 현재 검은색 화면만 나오는데 저희가 일단 아무것도 넘겨준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보면은 홈페이지를 이걸로 세팅해 놓고, 그죠?
그리고 리턴은 컨테이너라는 걸 리턴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컨테이너예요. 그래서 안에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채워져서 넘겨줘야 됩니다. 얘는 이제 보통 이 컨테이너라는 애를 쓰기보다는 저는 이제 스캐폴드라는 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화면을 그리는 그런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스캐폴드를 그리고 나서 보내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굉장히 신기하죠. 이게 우리가 이제 바꾸면은 여기서 이제 계속 반영이 돼서 보이게 될 겁니다. 이 스캐폴드를 이제 뭐 매뉴얼에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에 대한 사용법을 이제 제가 이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저도 이제 이름이 뭐예요? 만들면서 배우는 플루터니까 이 만들면서 이제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악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요령으로 만드는구나 뭐 이 정도를 파악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전 시간에 있던 걸 따라하는 거니까 앱바라는 걸 더 가지고 앱바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앱바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하나 만들고 가로 열고 닫고 컨트롤 S 눌러주시면은 보이세요? 앱바가 생겼죠. 이게 이제 앱바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그냥 처음 보기만 하셔도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타이틀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면 타이틀이 나오죠. 타이틀을 하나 만들고 여기다 타이틀에다가는 텍스트를 넣을 건데 어떤 텍스트냐면 아까 이제 이게 위젯이죠. 이 위젯에 있는 여기 아까 선언했던 이 타이틀 얘를 가져와서 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 뭐 OOP 같은 거 해보셨으면은 이 안에서 뭐 디스 포인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 가져와서 이제 가져오는데 얘는 위젯이라는 애를 통해서 가져와요. 위젯이라는 애로 뭔가 단위로 뭔가 만들고 관리하고 뭐 이런 것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젯 타이틀이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저장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왔던 요 변수가 여기로 타고 넘어가서 파이널 선언되고 여기까지 흘러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틀이 파이널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은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엔터 한번 누르고 여기다가는 이제 바디 부분을 세팅을 해줄 거예요. 바디에는 이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텍스트가 하나 필요하죠. 그리고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카운트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센터라고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고 차일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컬럼을 하나 만들 거예요. 컬럼. 이 컬럼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보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만들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의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에는 좀 여러 가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컬럼이라는 애를 만들어 준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렬, 처음에 이제 정렬을 하는데 가운데로 정렬된 이 컬럼이 있는 겁니다. 예. 문법이 좀 특이하죠.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죠. 예. 그래서 메인 액시스 얼라이먼트는 센터로 정렬하겠다. 네, 이렇게 센터로 정렬을 해주고 그리고 엔터 누르고 그리고 여기다 칠드런이 여기 또 들어가요. 네, 칠드런이 또 들어가서 여기다가 이제 보면은 차일드는 컬럼인데 이 컬럼이 이제 칠드런이라고 해서 요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 내용들이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지를 하나씩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전 시간에 있던 것처럼 You have pushed the button this many times 라고 세팅해주고 네, 이렇게만 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괄호를 이게 대괄호가 아닙니다. 중괄호를 넣어주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걸 보세요. 여기 얘가 이렇게 닫으면은 위젯도 있고 컬럼도 닫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가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주석이 달리니까 좀 편안하게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텍스트까지 입력했고 텍스트 다음에는 또 텍스트 하나 더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밑으로 정렬이 될 거예요. 일단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해 보면은 요 내용이 지금 여기 입력이 됐죠. 그래서 여기 사실 폰트나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금 간단하게 하느라 내용을 안 넣은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숫자를 하나 만든 다음에 여기 카운터라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카운터라는 애를 배치할 거고, 여기다가는 그 아직 변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카운터라고 쓴 거예요. 여기다가는 스타일도 하나 세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일 테마 오프 컨텍스트. 이거는 사실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텍스트 세마. 여기가 이제 디스플레이 1이라는 테마를 적용하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고, 요거는 이제 그 문법상 쓰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의미는 여기 있죠. 텍스트 테마 중에 디스플레이 1 테마를 적용해라. 그런 게 카운터 1이 폰트가 좀 적용이 된 건가요? 크기도 좀 많이 늘었죠.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